지금부터 기조연설이 있겠는데요. 기조연설은 국내와 국외의 두 분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의 문재도 회장님께서 한국 수소산업 시장 현황 및 도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오프닝 리마크를 해주신 또 정만기 회장님, 조직위원장으로서 또 열심히 하시는데 성공적인 수소 모빌리티 쇼, 플러스 쇼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제 정부에서 수소진흥 전담기구로 지정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H2 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도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이를 예방하고자 애쓰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건강을 또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미래의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각국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 국제 포럼 행사가 개최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큰 행사에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무궁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수소 시장과 도전 방향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환경 문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탄소 에너지로부터의 탈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인류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소 에너지를 가장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인류가 유일하게 무한히 생산해낼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제껏 우리에게 없었던 기술, 산업, 인프라, 정책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며 현재의 탄소 에너지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로서의 가치도 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재원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면 물론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 소재 및 공정 기술, 인프라,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안전 기준, 관리 표준, 제도 및 정책 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면밀한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 체계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인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함께 수소 산업에 대해 미래 가치를 보면서 긴밀히 협력해야만 글로벌 수소 경제에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수소는 이제 이용 기술 개발의 진전으로 자동차 연료뿐만 아니라 발전용 연료, 합성 연료, 암모니아 비료 생산, 금속 정제, 여론 등 모든 산업에 이용이 가능한 청정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수소 경제 이행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005년 9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서 자동차 연구 개발과 수소 생태계 기술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수소 산업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정부는 한국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소경제 세계 제1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해 4월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을 만들었고 6월엔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소를 에너지로서 비로소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 중장기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수소 안전 로드맵을 만들어서 수소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산업진흥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이 제정되어 수소 산업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대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총리 주재의 한국수소경제위원회가 어제 발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진흥, 안전, 유통에 대한 전담 기관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생태계 조성이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수소경제 로드맵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2018년 약 1,800대가 생산 보급되었으며 현재 7,300대가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는 연간 81,000대, 2030년에는 85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충전소는 2018년에 14기에서 현재는 39기가 가동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는 약 8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까지 310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료전지 발전 용량도 2018년도에 307MW에서 현재는 535MW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은 약 15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율로 필요한 수소 공급을 계산한다면 현재 약 13만 톤이 소요되나 2022년까지는 47만 톤, 그리고 2040년에는 53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급격한 수소 에너지의 수요로 인해서 수소의 대량 생산과 공급이 절실해집니다. 현재 한국은 수소 정제 공정에서 석유 정제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 수소나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얻은 추출 수소를 생산하여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녹색 수소 생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효율이 높은 수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과 함께 향후 해외에서 부족한 수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3일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30개로 구성된 그린 수소 해외 사업단이 출범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수소 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는 승용차 7,300대가 보급되었으며 버스 15대, 택시 2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작년에 가동을 시작한 국회 수소 충전소를 포함해서 39기가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80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플랜트는 53기가 구축되었으며 7.1MW의 건물용 비상발전용 연료전지도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국 수소 충전 기반 시설망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작년 10월에 수소 충전소 배치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운영 및 경제성을 고려한 충전 방식 그리고 수소 이송 방식을 목적에 따라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소 확대 전략으로 경제성, 확장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를 착실하게 건설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660기의 수소 충전소가 건설되어 전국 주요 도시의 수소차 운전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20분 내에 수소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충전소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지역별로 수소 시범 도시, 수소 생산 클러스터, R&D 특화 도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수소 산업 관련 특화 산업을 지역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생겨나 203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가시적인 수소사의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에서는 수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규모 경제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편의 그래프는 수소차의 가격이 차량 보급과 연동되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향후 5년 2025년이 되면 연간 10만 대 생산 시 수소차가 4천 내지 5천만 원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목표로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그래프인 발전용 연료전지 건설비도 현재는 건설비가 1kW당 2천만 원 정도이나 2040년에는 반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신규 고용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료전지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모빌리티의 적용, 그리고 가정용, 산업용으로의 연료전지가 적용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H2코리아는 한국의 수소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 526개의 수소기업의 매출액은 약 1조 6천억 정도였으며 기술 개발에 1,095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중에서 한국은 수소 활용 분야가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수소사업 매출액을 비교해 본 결과 5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소기업의 성장의 장애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인프라의 부족이 가장 크고 기술 및 시장 정보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기술 개발 및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수소 전문 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시급한 순으로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시장 판로 개척, 인력 양성 사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정교한 수소기업의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H2코리아는 수소 전문 기업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해서 유망 기술 인증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실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이드로젠 데스크를 운영하여 종합 정보 제공 및 기업 진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소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수소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입법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수소사회 기반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학년 기술 협력과 관련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술 확보로 수소경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 고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기업들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저희 같은 지능 전담기구에서는 각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부족한 기술들을 협력하며 함께 수소 시장을 키워야 글로벌 수소 경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H2코리아는 글로벌 수소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에 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을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H2코리아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국의 수소산업 민간협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착실하게 해갈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간 협력기구 간의 수소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